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입력 2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특정 열에 대해서 특정 범위 안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 행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들을 묶어서 2차원 배열 데이터 형태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입력으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인가가 되는데 관련된 2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특정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는데 이 관련된 데이터들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포함되어질 경우에는 그 원소를 포함하는 행의 1차원 배열 데이터들을 다 뽑아서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얻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이 왼쪽에 캡처한 내용을 보시면 입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인가가 됐을 때 검색열을 2로 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열이 2라고 하는 거는 이 가로 방향이 해고 그 다음에 행이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이 열인데 열은 행이나 열이나 인덱스는 0부터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열이 이제 인덱스 0, 1, 2 해서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이 열의 그 원소들을 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들 중에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게 0.556247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0.67130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관련된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이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행의 1차원 배열 데이터들을 뽑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행을 가져오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이 행 데이터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0.67130을 포함하고 있는 이 행에 대한 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뽑아서 최종적으로는 이 행, 그 다음에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이 행 10열 형태의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우선 10행 10열 데이터를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랩뷰에서 배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포르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포르프를 두 번 사용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바깥쪽 포르프 같은 경우는 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포르프 같은 경우는 열이 됩니다. 그래서 10행 10열 데이터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곱하기 4를 하기 때문에 난수 생성 함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인데 곱하기 4를 했기 때문에 0에서 4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2차원별 데이터로는 VI를 실행을 할 때마다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관련된 데이터를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서브 셀렉트 어레이라고 하는 서브 VI를 만들어서 여기에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검색열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 출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최소값과 최소값 사이에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행 정보들을 다 뽑아내서 2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얻는 그런 코드가 되겠는데 오늘 실습의 핵심은 이제 이 서브 VI를 어떻게 운영하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겠고 여기에서 우선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열의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열에 해당하는 입력값을 받아서 그 열에 해당하는 원소를 뽑아낼 거고요. 그리고 그 원소에 대해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인가했을 때 이 원소에 대해서 각각을 다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포르프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내보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포르프의 출력 데이터로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터미널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출력 터미널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의 출력값이 참인 경우에만 그때의 인덱스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검색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덱스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의 정보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포르프를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겠는데,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는데, 이때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시켜서 2차원 배열을 그대로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가해 준 상태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검색 인덱스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포르프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증가해 가면서 배열 인덱스 함수의 출력으로 내가 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행의 데이터를 뽑아내서 최종적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이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특정 범위 내 배열 추출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VI를 일단 닫겠고요. 동일한 폴더에서 이 VI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VI를 운영할 건데요. 서브 VI는 서브 select arra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VI를 만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저 같은 경우는 서브 셀 어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특정 그 배열 데이터를 뽑아내는 서브 VI구나,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관련된 서브 VI 입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는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 숫자형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인덱스 정보가 표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 값이 하나만 있으면은 1차원 배열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 개를 선호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직 스크롤 막대를 굳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형태의 입력 컨트롤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10행 10열을 만들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여기도 3, 4, 5, 6, 7, 8, 9, 10, 11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입력 2D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2D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검색열과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 정보를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우선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여기서는 라벨을 검색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 32bi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자, 두 개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복사하고 복사하시고요.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추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수평 중심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최소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라벨을 최대값이라고 하겠고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자, 프로퍼티에서 데이터 타입을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출력으로 얻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일단 충분히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를 자, 아래쪽으로 좀 배치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라벨은 자, 출력 2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프론트 패널에서는 이제 커넥터 패널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쪽은 검색열을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은 2D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 그 아래쪽 두 개는 하나는 자, 최대값,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최소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패널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배치를 시켰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우선 자, 관련된 컨트롤과 자, 인디케이터는 왼쪽으로 자, 하시겠고요. 우선 구조는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이번 경우는 입력 에라를 그대로 내보내 주겠고, 여기에다가 자,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구현하는 방법은 우선 입력 2D에 대해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검색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 불러오시겠고요. 입력으로 입력 2D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 검색열을 자, 여기 보면은 행과 열 자리가 있는데요. 열에 해당하는 부분에 검색열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자, 검색하고자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별도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검색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색열, 이거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죠. D는 디멘전의 약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포르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하나 자, 불러오시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출력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인가가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원소의 개수만큼 포르프와 반복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루프 카운트 값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는 자, 원소값을 x에는 원소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상위 리미트하고 하위 리미트의 각각의 값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 리미트에는 최대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하위 리미트에는 최소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랬을 때 이 범위 안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출력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이 참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범위 안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얻어낼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열의 인덱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자, 포르프 같은 경우는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터널 모드가 있어서 이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출력으로 내보내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원소인 경우에만
그때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출력 결과 값은 결국에는 검색 인덱스가 되겠죠. 검색 인덱스가 되겠고요. 이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의 데이터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포루프를 운영할 거고요. 자, 포루프의 입력으로는 일단 입력의 2D 데이터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돼서 2차원별 형태로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배열 인덱스 함수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입력으로는 2D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검색 인덱스를, 자,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자, 행 자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 정보를 뽑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 행의 자리에 이 원소 값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1차원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2차원별 형태로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비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면, 자, 좋을 것 같겠고요. 실제 관련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테스트 VI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VI를 실행을 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서브 VI를 자, 하나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VI를 가져오시겠고요. 자, 서브 VI 입력으로는 2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줄 텐데요. 2차원별 데이터는 간단하게 포루프 2개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에 포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 카운트 값을 10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곱하기 4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를 곱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0에서 4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바깥쪽에 포루프를 하나 이용을 해서 2차원별 데이터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행 10열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지 않겠고요. 서브 VI에서, 자, 입력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에서 만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 가셔서 여기에서, 자, 입력 2D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브 VI도 2차원별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검색 열에서 컨트롤을 만들겠고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도, 자, 컨트롤을 각각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검색열도 왼쪽으로 하겠고요. 자, 최소값에 대해서도, 자, 컨트롤 만드시고 검색, 자, 라벨은 다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3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와이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출력에 대해서는, 자, 입력 2D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 보니까 커넥터 펜을 연결하지 않았네요. 자, 여기에서 출력에 대해서 우측 상단에, 자, 출력 2D에 대해서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라벨만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2D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 입력으로 만드는 2차원별 데이터만 실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리얼 데이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프론트 패널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열이 있겠고, 자, 최소값, 최대값이 있겠고요. 자, 3개를, 자, 여기에다 맞출까요? 그리고, 자, 수평 중심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출력 데이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검색열에 대해서는 제가,
자, 이론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해볼게요. 이론에서는 2하고 01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열은 두 번째 열, 인덱스가 2인 열, 그러니까 0, 1, 2, 이 열에 해당하는 것을 검색하겠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되더라도 항상 관련된 값으로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너무 컴팩트한 것 같네요. 약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열이 지금 2죠. 그러면은 검색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라벨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열은 인덱스가 여기가 0이 되겠고요. 다음은 1, 그 다음 2, 3, 다음은 4, 5, 자, 6, 7, 8, 자,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검색열이 2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지금 보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열에 해당하는 원소만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력으로는 2.37388부터 포함을 해서 1.80791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검색열이 이 세 번째인데요. 여기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은 마지막과 첫 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 정보를 뽑아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비교 카테고리에 범위 내 확인과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와 배열 인덱스 함수 및 포르풀 이용을 해서 특정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구한 다음에 그 인덱스 정보를 이용을 해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의 1차원 배열 데이터들을 뽑아서 최종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는 이런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